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3월 10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에게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국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대 중국경제 및 제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쉬청강은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매우 중요한 시그널은 지난 몇 년 동안 정치국이 여러 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국이 금융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회의를 연다는 것은 그들이 금융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쉬청강은 더 나아가 금융의 안정, 불안정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 중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 즉 GDP에서 부채 비율이다. 그런데 중국은 레버리지 비율이 300%, 다시 말해 빌린 돈의 총액이 중국 GDP의 3배나 된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위기 유발 요인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대출금의 성격이다. 장기 채권은 위험이 적지만 모두가 곧 만기로 돌아오는 단기 부채로 갚지 않으면 파산이기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쉬청강은 중국의 부채는 장기 부채가 거의 없고 모두 단기 부채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부채의 대부분은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인데 이것은 가장 위험한 부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것도 담보대출이었다. 담보물,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의 가치는 시장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안전하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담보물 가격이 하락하고 은행의 재무제표가 망가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때가 바로 금융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쉬청강은 중국은 매우 위험한 경제 상황에 직면했고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며 한 가지 방법은 시장을 동결하고 집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대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데 이것은 내수와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금융위기를 막는 또 다른 방법은 돈을 대량으로 찍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쉬청강은 상황이 매우 위험한데 베이징 당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홍콩 기업인 위피나이가 인수한 매체 홍콩01은 리커창 총리의 군사 및 전쟁 준비에 관한 업무 보고서 요약에 따르면 정부 업무 보고서의 문구 변경은 전쟁 준비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말미에 대만 당국이나 미국 정부 모두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단 은행이 파산해 국민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백지혁명, 불꽃혁명, 백발혁명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중국인들의 반란 의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결할 수 없는 금융 및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중국 당국은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전례가 있습니다. 시진핑과 외교부 친강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거론하고 정협전국위원회 위원인 저우 샤오핑이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의 블랙리스트 공개와 대만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만의 평범한 여성이라고 하는 중국 전인대 대표인 링유스가 일국 양제 대만 방안을 일국 일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대결의 시그널을 보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오히려 핵심을 찌르는 논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현재 총체적인 방향을 보면 국가의 방향은 명나라 말기라며 정권의 방향은 서태후가 8개국의 전쟁을 선포했던 방향으로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구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 경제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거품 붕괴 전 일본, 군사적으로는 1938년 군국주의 일본, 사회적으로는 실업률 증가, 경제 악화, 노인부터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불만이 만연해 이번 시황제의 전쟁 개시는 임박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를 느낀 중국 당국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허단은 최근 초중등 학생들이 국가 상황 수준에서 중국 인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본토 네티즌들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아이를 낳기 위해 초중등 학생들에게까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주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허다는 중국 신문주간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초중등학교의 국가 기본 인구 상황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국가 차원에서 중국 인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인구 규모와 인구 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예전에는 한 명만 낳는 것이 좋다. 자녀가 적을수록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 올바른 출산관과 잘못된 출산관에 대해 모두 당신들이 결정하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묻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언제부터 출산관이 인생관보다 더 중요해졌나? 조혼을 금지하더니 또 결혼을 재촉하면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겠는가라고도 비꼽니다. 이외에도 허다는 이번 양회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연애할 때가 되면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며 아이를 낳아야 할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대학생에게 출산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해 이 의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학은 아이를 낳기 위한 곳인가요? 아니면 공부하기 위한 곳인가요? 아이를 낳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발급받지 못한다. 아이가 없으면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데 출산을 장려하는가라고 반발합니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말 전국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보다 85만 명 감소했으며 전국 인구 자연 증가율은 인구 1000명당 마이너스 0.60으로 6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인구 마이너스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가 이 상황을 거의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하고 출산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육아 보조금 또는 출산 휴가 정책 개선과 같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부분의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